우리 아이들 잠들었어요? 그럼 어서 모이세요. 이곳은 육퇴 놀이터 김태은의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입니다. Make me sneeze. acting wild. 잘 잠은 걸 속이지 못한 표정 부족해. 이런 넌 몰라. Yeah, 네가 말 모두 얼마나 얼마나 더 시까지는 거야. 알까 미안하지 못해서 미안. I'm just over it. Cause I hate it. Baby, I think I love it to you. 눈에 반짝여. I'm just over it. Cause I hate it. Baby, I think I love it to you. 눈에 반짝여. I tell I feel bad for you. I tell I feel bad for you. We got to get away from here. 우리는 더 살기 싫어. 잊었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알아진 생각이 마음이 더 괴롭게. 알아진 우리 내 천장이 믿어줄게. 이런 넌 몰라. Yeah, 네가 말 모두 얼마나 더 시까지는 거야. 알까 미안하지 못해서 미안. I'm just over it. Cause I hate it. Baby, I think I love it to you. 눈에 반짝여. I'm just over it. Cause I hate it. Baby, I think I love it to you. 눈에 반짝여. We got to get away from here. 우리는 더 살기 싫어. 잊었지 그 누구에게도 좋지 않아. I'm just over it. Cause I hate it. Baby, I think I love it to you. 눈에 반짝여. I'm just over it. Cause I hate it. Baby, I think I love it to you. 눈에 반짝여. I'm just over it. Cause I hate it. Baby, I think I love it to you. 눈에 반짝여. I tell I feel bad for you. I tell I feel bad for you.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의 아나운서 김태은입니다. 오늘도 화요일 저녁 10시에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요. 매주 화요일 밤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서대문구 유감암 대들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정책들 나눠드리고 있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나들이 장소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육아 팁 그리고 우리가 육아할 때마다 경험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면서 하루를 잘 마무리하는 본격 육아 힐링 방송입니다.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많이 참여해 주세요. 우리 손 꼭 잡고 우리 동지 없으면 어떡하나요? 선배는 끌어주고 동지는 또 밀어주고 힘든 육아의 시기를 함께 이겨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다 가고 싶어요. 왜 이렇게 바다가 보고 싶은 거죠? 사실 그동안 코시국이라서 아이들을 데리고 마음껏 몇 년째 데리고 나가기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번에 정말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한 여름을 맞이하면서 바다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서해 바다에 가면 갯벌 체험하는 데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한번 주말에 시간을 내서 갯벌 체험을 하러 가자. 근데 사실 벌써부터 아찔하긴 해요. 갯벌 가면 갯벌 진흙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해도 아찔하긴 한데 아이들이 정말 정말 좋아한다고 해서 갑자기 분위기가 숙연해졌죠. 아, 힘을 내보죠. 갯벌 체험을 하고 난 후에 저의 모습을 상상하니까 갑자기 힘이 쭉 빠지긴 했지만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촉감놀이의 최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제가 조만간에 갯벌 체험 한번 해보고 여러분들께 후기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다가 생각나요. 여름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어떤 여름을 보내고 계세요? 나는 아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은 이번 여름에는 집에만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나는 이제 큰 아이들 데리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여름방학이 공부의 기회가 되는 날 아니겠어요? 빡세게 또 공부를 시킬 거예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찌됐든 행복한 여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또 행복한 밤 되셔야겠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꾸만 너는 밀려와 널 생각하는 걸 멈출 수 없게 된 거야. 우린 몇 달만 서로를 다르게 바꿔 부르면 어떨까. 처음엔 어색하지만 조금 지나면 괜찮을 거야. 너에게 다가설 때마다 파랗고 시원한 향기가 나. 네가 날 부를 때면 새하얗게 부서진 파도 소리 들려와. 오늘부터 들어봐. 넌 나의 바다야. 오직 나를
그동안 나만 몰라서 놓치고 있던 정부와 지자체 보석 같은 지원책들. 또 그동안 나만 몰라서 못 갔던 놀이공간, 전시, 체험, 관람, 테마파크, 나들이 장소까지 이 모든 걸 지원한다. 육아 지원 소. 네, 육아 지원소 시간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챙기고는 있지만 또 어떤 많은 분들께서는 또 놓치고 있는 많은 지원책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뛰놀 수 있는 그런 장소들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입니다. 빵야 오늘 좀 더 비장하게 한번 오프닝을 해봤고요. 지난주에 기저귀 바우처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 주변에서 이거 듣고 나 이거 둘째는 안 되는 줄 알았어. 첫째 때 안 됐었거든. 와, 나 이번에 받았잖아. 얼마 안 돼도 이게 얼마야? 라고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또 첫 만남 이용권. 사실 아이가 태어나면 이 첫 만남 이용권은 출생신고 하면서 공무원분들께서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놓치는 분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놓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그리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첫 만남 이용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저출산이 심각하다라는 말을 뭐 예전부터 그렇지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인구가 계속 감소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어서 이로 인해서 정부에서 굉장히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첫 만남 이용권인데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용처도 함께 찾아보셔야 되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오늘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고 또 출생신고를 하면 아동수당,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생긴 부모급여, 이런 양육수당 등을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이 첫 만남 이용권은 아기를 출산하는 가정에 축하하는 의미로, 말 그대로 첫 만남을 하는 그런 축하하는 의미로 또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모든 출생아에게 초기에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입니다. 모든 가정에게, 모든 아이에게 지원하는 출산지원금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떠한 기준은 없습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서 정상적으로 주민등록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자녀 한 명당 200만 원이에요. 계속 오르고 있더라고요, 이 지원금이. 그리고 쌍둥이는 400만 원, 새쌍둥이는 600만 원입니다. 저 첫째 때 못 받았어요. 이거 없었거든요. 근데 둘째 때 200만 원 받아서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었어요. 소득과 상관없다. 그리고 자녀 한 명당 모두에게 돌아가는 지원이다 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만남 이용권 신청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가능한데, 온라인 같은 경우는 언제나 뭐 정부24 혹은 복지로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의 경우에는 아동의 부모만 가능해요. 그래서 출생신고를 하러 주민센터에 방문할 예정이다. 어차피 기준 자체가 출생신고를 한 아이에게 지원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주민센터 가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 가면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원스톱, 그러니까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가셔서, 제 생각에는 주민센터 가셔서 각종 출산 혜택에 대해서 안내를 받고 한 큐에 신청하시는 거 좋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지급은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 형태로 충전이 됩니다. 200만 원이라는 게 싹 충전이 돼서 그것을 기간 안에 다 사용을 하는 건데요. 국민행복카드는 임산부라면 누구나 발급을 받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임산부이신 분들이 병원비나 이런 것들로 또 쓸 수 있는 바우처가 또 지급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미 사용하는 게 있다면 첫 만남 이용권을 위해서 추가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저귀 바우처 대상에 해당이 된다면 국민행복카드 종류에 따라서 사용처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변경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카드 종류에 따라서 어디서 살 수 있는지에 대한 쇼핑몰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이제 종류 바꾸시는데 바꾸셔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쓰던 거 계속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는 홈페이지 혹은 각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혹은 저는 콜센터 통해서 발급 가능하고요. 첫 만남 이용권 외에 뭐 국민행복카드 사용처 정리를 해보자면, 첫 번째로 임신 출산 진료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임산부분들은 이제 발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단태아한테는 10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해주고 다태아의 경우는 140만 원의 진료비를 지원해 줍니다. 저는 첫째 때 60만 원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둘째 때 100만 원 받아서, 또 이게 횟수가 거듭할수록 지원책이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고 지원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청소년 산모 임신 출산 의료비도 지원이 됩니다. 임신 1회당 120만 원 이내에 지원이 되고, 기저귀, 조제 분유도 기준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합니다. 에너지 바우처도 지원이 가능하고 아이돌봄 서비스도 이 카드로 지원이 됩니다. 보육료, 유아 학비 지원, 그리고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이 바로 이 국민행복카드로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 알아두셔야 하는 게 이 행복카드 발급 후에 끝이 아니에요. 이 바우처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의 전화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변경하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자, 다시 이 첫 만남 이용권으로 돌아와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는 통장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형식이지만 국민행복카드의 바우처로 충전이 되는 거예요. 첫 만남 이용권 같은 경우는. 그래서 사용처를 좀 잘 알고 사용하시는 게 굉장히 좋은데요. 물론 대부분 모든 업종, 그러니까 마트나 백화점, 온라인 모두 다 가능하지만 사용할 수 없는 업종만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유흥, 술 마시거나 사행업종, 레저 이런 것들은 축하금을 이런 데 쓰질 않으니까 이런 데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이외에 뭐 육아용품이나 산후조리원도 협약이 된 곳이라면 다 가능하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확인해 보시고 바우처 사용 꼼꼼하게 챙겨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산후조리원에서 깔끔하게 한 큐에 쓰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으시는데, 만약에 조리원에 가지 않는다 하시면은 유모차나 카시트, 아기 침대, 뭐 아기 전집, 뭐 가격대가 좀 부담스러운 육아용품 사용하시는 거 추천드리고, 참고로 첫 만남 이용권 기간이 정해져 있어요. 보통 출생신고할 때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일로부터가 아닌 출생일로부터 1년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 돌 그날 생일 때까지. 그러니까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나는 뭐 한 달 뒤에 했으니까 뭐 그 다음 생일 지나고 한 달이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지역별 출산지원금은 임신 육아 종합 포털 들어가셔서 출산태 출산지원금으로 들어가셔서 지역명을 검색하시면 미리 알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주는 200만 원 외에도 지역별로 출산지원금이 또 상이하니까 이것도 다 확인하셔서 받아가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돈 들어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정말 많아요. 병원비부터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 첫 만남 이용권 요거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았죠? 네. 다음번에는 또 어떤 걸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드릴까? 또 다른 또 고민이 시작이 되면서 노래 듣고 올까요? 소울의 해피니스. 노래 좋더라고요. 한번 들어볼게요. 생각 없이 하루를 보내고 넌
눈치 보면서 기다리다 지나가고 없어. Oh my goodness, 내 맘이 아냐 이미. 눈 뜨고 멍하니 폰을 좀 보다. 이것도 다 지쳤어 뭐가 뭐다. 컨트롤이 안 돼 I'm sleeping. 계속 깊이 dripping dripping. Don't pull me down baby. 행복하고 싶어 maybe. 아무것도는 필요 없다고 But 아무것도 아니고 싶진 않아. And I just need that mind. I just need that mind. 험한 이 세상 더 알고 싶어 나. Baby baby I'm sorry. 이런저런 생각이 나 많이. 조금 예민해졌어. Please baby call me. Sometimes 말해 어디든 난 가지. 행복을 찾아서 go. 아무 걱정하지 마. 아쉽게 바라보고서 no. 손을 흔들어 이대로 줘. 묻고 싶지 않아 나 뒤로. 걱정만 해줘도 yeah. 요즘은 슬쩍 봐도 알아. 언젠가 다 지나갈걸. 가문보다 난 또 dripping dripping. Don't put me down baby. 행복하고 싶어 maybe. 아무것도 난 필요 없다고 But 아무것도 아니고 싶진 않아. And I just need that mind. I just need that mind. 험한 이 세상 더 알고 싶어 나. Baby baby I'm sorry. 이런저런 생각이 나 많이. 조금 예민해졌어. Please baby call me. Sometimes 말해 어디든 난 가지. 행복을 찾아서 go. 아무 걱정하지 마. 차가운 세상에서 우리는 두 손을 놓지 마. Baby I'm sorry. 생각이 너무 많이. 예민해져서 또 Baby call me. 어디든 난 가지. 행복을 찾아서 go go. 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아이들과 함께 놀만한 곳, 재미있게 놀 수 있는 곳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신기한 놀이터 1호, 떼굴떼굴 놀이터 소개해 드렸잖아요. 오늘은 2호, 2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같은 곳에 있습니다. 근데 약간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의 나이대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름하여 야호야호 놀이터입니다. 약간 떼굴떼굴이랑 야호야호랑 좀 다른 느낌이죠. 어떻게 다른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서울에 이런 놀이터 처음이라고 정말 재밌고 신난다고 아이들이 놀면서 하는 말이 절로 나오는 곳입니다. 1호 떼굴떼굴 놀이터를 개장하고 그 이후에 2호 야호야호 놀이터가 개장이 되었는데요. 어린이들과 시민들이 함께 생각을 모았어요. 역시나 아이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을 해서 탄생을 한 거고요. 고운산 서쪽 홍제천 가까이 홍제동 산 41-30 일대 그곳에서 구성되어 있는 놀이터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와 구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서 만들어낸 것, 특히나 어린이들의 생각이 듬뿍 들어가 있는 정말 아이들이 야호 야호 떼굴떼굴 구르면서 놀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사실 이곳은 그동안 생활 쓰레기 무단 투기 그리고 불법 경작 등으로 인해서 그냥 버려진 공원 용지였어요. 근데 이곳을 이제 신기한 놀이터로 조성을 하면서 아이들이 정말 재미있게 놀 수 있고 또 주민분들은 커뮤니티, 여가 공간으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됐고요. 그쪽에 제가 붙어 있다 그랬잖아요. 입구에 들어서서 왼쪽에는 신기한 놀이터 1호, 떼굴떼굴 놀이터가 있고, 오른쪽에는 이제 신기한 놀이터 2호, 야호 놀이터가 위치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별로 우리가 형제나 자매 아니면 남매나 아니면 친구들 이렇게 모였을 때 어린 친구들은 떼굴떼굴로 가고 조금 큰 친구들은 야호로 가면은 딱 되니까 한 곳에서 다 놀 수가 있어요. 떼굴떼굴 같은 경우는 흙놀이 중심이라면 야호야호는 정말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인데 뭐 마운딩 놀이공간 그리고 모험 놀이공간 숲속 교실 친환경 마을 텃밭 뭐 이런 것들 있다라는 거 미리 말씀드리고 마운딩 놀이공간 먼저 소개해 드릴까요? 줄타기 미끄럼틀이 있어요. 그리고 모래 놀이장 역시나 있고 동굴식 놀이공간이 있는데 굉장히 신기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동굴 같은 데 들어가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서 터널 놀이를 하면서 창의적인 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동굴 뒤쪽에는 고은산 고은정 올라가는 계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노는 동안에 뭐 어르신분들이나 아니면 어른들은 잠깐 이렇게 산책도 할 수 있다라는 거 너무 좋은 것 같고 모험 놀이공간은 커다란 줄을 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줄로 스페이스 네트, 트램펄린, 짚라인, 모험 슬라이드, 작두 펌프 놀이대가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명이서 함께 정말 신나게 힘주면서 특히나 남자아이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한 친구가 이러더라고요. 멀리서 이제 독립문에서 엄마랑 왔다. 유명해서. 그래서 신나고 재밌는데 특히나 스페이스 네트 이거 짜릿하다. 막 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되게 이게 뭔가 이렇게 짜릿짜릿한 스릴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성취감도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친구들, 형들 다 같이 놀 수 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했다라고 하고 그 옆에 이제 방방놀이도 트램펄린도 있어요. 그래서 뛰면서 놀 수도 있고 작두 펌프도 있고 애들 막 의미 없이 막 펌프질 하는 것도 좋아하잖아요. 귀여워. 그리고 놀이터에 짚라인이 있는데 서울시 놀이터 중에 가장 길대요. 25m. 짚라인이고 모험과 스릴을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인데 짚라인 타면은 그 아래에 이제 다치지 말라고 우두칩도 깔려져 있거든요. 푹신푹신해요. 다행히 이제 어머니 아버님들이 뭐 이렇게 걱정하지 않고 아이들 마음껏 뛰어놀 수가 있고요. 짚라인 타면 하늘을 나는 기분이 확 느껴지고 또 스릴 역시나 야호야호는 스릴 중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슬라이드가 있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렇게 긴 슬라이드가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산이잖아요. 주소가 산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 비탈길에 맞춰서 슬라이드 원통형 슬라이드가 있는데 높이 6m, 길이 무려 10m. 와 대박이죠. 짜릿한 느낌을 맛보는. 그러니까 한번 내려갈 때 굉장히 오래 걸려요. 언제 내려오나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런 거고 슬라이드 밑으로는 이제 숲속 교실이 펼쳐지는데 뭐 숲놀이 해먹 2개 그리고 외나무 건너기, 거미줄 오르기, 통나무 기차 놀이대, 친환경 마을 텃밭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숲속에서 해먹 같은 데 누워가지고 사실 제가 봤을 때 아이들보다 아버님들이 많이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나 바닥에는 우드칩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외나무 건너기는 말 그대로 진짜 원목이 이렇게 쭉 이렇게 나무 통짜 나무가 쭉 바닥에 누워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외나무 이렇게 균형 감각 같은 거를 키워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어요. 아이들이 거기 가면 하루 종일 놀아요. 마을 텃밭도 되어 있고 자전거 타는 친구들 있다 그러면 자전거 보관소에 안전하게 놀이터 내에서는 탈 수 없지만 안전하게 보관도 가능하고 역시나 떼굴떼굴 놀이터처럼 음수대 있고 세족장 있습니다. 마음껏 뛰어놀고 씻고 집에 가면 되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떼굴떼굴 놀이터 지난주에 못 들었는데 뭐야 계속 왜 떼굴떼굴거려? 라고 생각하실까봐 잠시 말씀드리자면 야호야호 놀이터가 2호고요. 떼굴떼굴 놀이터가 1호예요. 영유아 친구들이 흙놀이하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곳이고 모래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랑 쉼터들도 바로 옆에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재밌게 노시면 좋겠습니다. 이곳이 굉장히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어요. 왜냐, 이곳이 굉장히 상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쓰레기 더미 조형물이 있거든요. 왜 여기 아이들 노는 곳에 웬 쓰레기 더미가 있어? 왜 그러냐면 이 신기한 놀이터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곳이 아까 말씀드렸던 무단투기 쓰레기가 대형 덤프트럭 60대분 그리고 생활 쓰레기가 그러니까 대형 굉장히 많아가지고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생활 쓰레기가 한 60대분 그리고 인목 폐기물도 있잖아요. 50대분 그러니까 총 100대가 넘는 쓰레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게 40년 이상 쌓여 있다고 하거든요. 굉장히 좀 가기 위험한 곳이었는데 이거를 싹 정리를 하면서 깨끗하게 정리가 됐고 이를 잊지 말자 상징적인 표현, 상징적인 조형물이 있습니다. 관리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관리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한 인터뷰 자료를 제가 봤어요. 총괄기획가분인 편혜문 씨가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신기한 놀이터 1호는 영유아를 맞춤으로 디자인을 했고 2호는 초중등에 맞추어 디자인을 했다. 더불어서 한쪽에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전 세대가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 되었다. 특히 오랜 기간 동안 쌓여 있었던 쓰레기로 몸살을 앓던 곳을 환한 곳으로 바꿔 뜻깊다. 많은 분들이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놀이터가 되기를 희망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씀, 당부의 말씀도 함께 남기셨는데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는 어린이의 의지나 마음의 준비를 고려하지 않고 강요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곳은 놀이터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행위로 보호자는 어린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 기다려야 한다. 어린이는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것으로 충분히 아름답다. 그러니까 뭐 위험해, 내려와, 뛰지 마, 흙 먹지 마 이런 게 아니라 부모가 가장 위험하다라는 거죠. 부모가 막고 통제하고 이런 게 가장 위험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번 놀러 가 보세요. 날씨 너무 좋고 또 여러분들 아이들 계속 나가서 놀고 싶다고 하니까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든든한 육아 지원 책으로서 빵야 육아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알찬 그런 정보 많이 가지고 올게요. 다만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이 새롭게 알고 계시는 아니면 나만 꽁꽁 알고 있었던 그런 정보들이 있다면 저에게도 나눔해 주세요. 인스타그램 mypinkpeony 마이핑크피오니 혹은 김태은 아나운서라고 검색하시면 제가 바로 나옵니다. DM 보내주시면 제가 많은 분들께 또 소개해 드릴게요. 미리 감사합니다. 자, 노래 듣고 올까요? 폴킴의 How to Love 듣고 올게요. 오늘 하루 뭔가 좀 풀릴 것 같아. 저 하늘을 담아 너를 데리러 갈게. 내 이어폰을 써 흘러나온 멜로디처럼 널 만나기 전 딱 5분은 왜 시간이 왜 이렇게 느리게 흘러가는 걸까. 긴장해 두 손이 떨리게. 마치 멜로 속 주인공 같아. 어제본 드라마처럼 대사를 뱉곤 해. 바보 같은 웃음은 안 돼. 아직 왜 몰라 난 왜. Tell me how to love. 내 사랑을 내게 알려줘. How to love. 다시 내게 말해줘. 따라따따따 저 새들의 tweet처럼 How to love. 정답을 알려줘. Your pick, you got to pick. If you really wanna know what my tip 나라면 이런
얘길 더 많이 해줄 것 같아. 너를 만나 모든 날 모든 순간이 좋았어. 사랑은 많이 들을수록 더 좋으니까. 우리 만남이 운명일까? 아니라면 비기적일 텐데 yeah. 있잖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널 알고 싶어 right now. Tell me how to love 내 사랑을 다시 알려줘. How to love 다시 내게 말해줘. 따라따따따 저 새들의 tweet처럼 How to love 정답을 알려줘. Tell me how to love 사랑을 내게 알려줘. How to love 다시 내게 말해줘. 따라따따따 저 새들의 tweet처럼 엄마가 처음이라, 아빠도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겐 든든한 육아 선배가 있고 또 육아 동료도 있잖아요. 살아있는 육아 팁을 전해드릴게요. 육아 팁톡. 육아 팁톡 시간입니다. 처음이라서 사실 처음이어도 두 번째여도 세 번째여도 늘 막막해질 때가 꽤 많거든요. 그럴 때 든든한 동료 선배와 함께 으쌰 이겨내보자 라는 코너고요. 사연 역시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인스타그램 김태은 아나운서라고 검색하시면 제 계정 나오니까 DM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제가 전문가분들의 조언들 그리고 다른 선배 육아맘과 대디의 살아있는 육아 팁을 받아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우주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5살 아들을 둔 엄마예요. 유치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가 친구와 자주 싸운다고 하네요. 그동안 아이가 저에게 말을 안 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그러시니 사실 좀 충격받았어요. 집에서는 별로 싸움도 없고 조용해요. 근데 유치원에선 자주 싸운다고 하니까 아이에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어떻게 지도를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사연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요. 꼭 유치원 선생님한테 그런 말을 듣거나 아니면은 이제 다른 엄마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싫어요. 정말 싫고 막 내가 부족한 엄마인 것 같고 내 아들이 좀 모질한 아이인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이가 칭찬 좀 받고 또 선생님도 전화 통화할 때 네 어머니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네 어머니 사실은 막 이런 목소리로 이제 이야기하시면은 이제 심장이 두근두근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주맘님도 고민이 크시겠어요. 아이가 친구와 자주 싸운다고. 근데 집에서도 그런 모습을 보이면 그때그때 좀 제재를 하고 지도를 하면 되는데 오히려 집에서는 그러지 않으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아이가 지금 다른 친구와 싸운다고 하니까 더욱더 걱정이 크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감히 한번 드려볼까요? 물론 싸우거나 그러면 안 되지만 크게 막 이 아이가 커가지고 막 잘못되고 못된 사람이 되면 어떨까 이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은 싸우면서 크는 게 자연스러운 거래요. 24개월경까지는 장난감을 뺏거나 때려서 물증을 남기는 싸움을 합니다. 이게 성장 발달상의 내용이래요. 그러다가 조금 더 커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너랑 안 놀아 하고 물증이 없는 마음의 상처를 남기는 싸움을 한대요. 싸우면서 타협과 용서를 배울 수도 있지만 자주 싸우는 것은 사회성 발달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싸우는 이유도 잘 들여다봐야 된대요. 싸움으로 해결하려는 아이는 당연히 또래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가 없고 또 앞으로 좀 고립되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다른 친구들이랑 자주 싸워요 라고 표현을 한다면 일반적인 그 싸움의 크기, 그러니까 싸우면서 큰다라는 얘기에서 약간 조금 범죄에서 벗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긴 해요 라고 했지만 이 경우에는 조금은 신경은 써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이가 잘 싸운다라는 말을 들으면 충격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또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친구랑 놀다 보면 제 뜻대로 안 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런 당연한 것을 아이가 못 참을 수도 있어요. 또 부모나 아니면은 이제 형제들이 좀 거칠게 대한다. 그럼 그거를 그대로 따라하는 걸 수도 있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은 막 힘을 쓴다던가 그런 것들. 그리고 또 집에서 인정받은 경험이 적거나 야단을 많이 맞은 아이도 또래에게 공격적인 행동을 보인다고 해요. 잘 싸우는 아이들의 행동 유형을 보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화를 먼저 내는 것, 거친 말을 쉽게 사용하는 것, 물리적인 힘으로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부모가 아이에게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것을 일단 생각해보고 그리고 아이가 친구와 싸운 것을 너무 심각하게 큰 문제로 다루거나 상대방 아이에게 부모가 너무 적대감을 갖고 대하면 그것 또한 싸움을 부추기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 거죠. 일단은 아이들은 부모나 가정에 있는 분위기를 그대로 좀 배우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가족 분위기를 서로 인정해주고 각자의 방식을 존중해주는 편안한 분위기로 바꾸어 보는 건 어떨까요? 이 가족끼리 다투는 일을 눈앞에서 다투는 거를 최소화하고 만약에 다툼이 생긴다면 부모가 먼저 사과를 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아이는 그것을 보고 배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행동 수정과 마찬가지로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주는 거죠. 미리 진짜 혼내는 것보다는 읽어주고 대화를 많이 해보는 거예요. 5살 정도면은 대화가 충분히 되니까. 좋은 행동을 가르치고 친구와 잘 지낼 때 칭찬해주고 또 무엇보다도 부모가 모범을 보이면 됩니다. 부모가 이웃과 잘 지내고 이웃의 불편을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고 주변 사람들을 탓하지 않고 낯선 타인에게도 친절한 모습을 보여주고 이래저래 이런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아야 돼요. 행복한 가정 안에서 아이는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 자체가 예민하게 태어났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예민한 아이도 평화로운 가족의 분위기에서 성장한다면 그 색깔로 물들어서 평화로운 아이가 될 거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주마님 아무래도 많이 이제 딱 그런 말씀을 들으고 집에서 보이지 않는 문제 행동이 나타났기 때문에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한번 곱씹어 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더 아이 앞에서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건 어떨까라고 말이죠. 힘내시고요. 아까 맞아. 제가 아까 폴킴의 How to Love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폴킴은 피처링을 한 거고요. 픽보이였습니다. 정정할게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자, 이번에는 콜드, 정유미, 앞으로가 함께 불렀다고 하는 충분해를 들어볼게요. 우리 아이들 사랑받기 충분하죠? 그쵸?
사랑한다 라고 많이 말씀해 주세요. 그저 그렇게 흘러가는 하루가 때론 덜컥 두려워 뭐라도 해야 했지. 어디쯤인지 너는 내게 물었고 난 답을 하지 못했어. 그토록 바래왔던 순간이 지금인지도 모른 채 그대여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 그렇게 나를 바라봐주면 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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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그대로 그렇게 enough, enough, enough. 그걸로 충분해. 천천히 때로는 흘러가다 그렇게 시간을 둔 채로 말없이 바라봤지. 어디쯤인지 너는 내게 물었고 난 답을 하지 못했어. 그토록 바래왔던 순간이 지금인지도 모른 채 그대여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면 안 돼. 그렇게 나를 바라봐주면 난 충분해. 그걸로 충분해.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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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그대로 그렇게 en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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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ough. 그걸로 충분해. 라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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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리라. 그걸로 충분해.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때론 힘들고 지치고 그럼에도 때론 행복했나요? 힘든 마음엔 위로를, 지친 마음엔 응원을, 행복한 마음은 더 큰 행복으로. 토닥토닥 행복 육아. 지난주에 이사하신다는 러블리 목님께서 다시금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새로운 집에 이사 온 지 이틀째입니다. 행복해요. 우리 가족의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겼다는 것에 마음이 그냥 편안해지고 따뜻해지고 그러네요. 아이들 방도 자기들이 원하는 가구와 벽지로 꾸며서 그런지 종일 자기 방에 들어가서 뽀시라 뽀시라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네요.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습에 더욱더 행복해지는 저희 부부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지난주에
알콩달콩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실 거예요 라고 응원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이사 잘 하셨겠군요. 이사하고 이틀째면 사실 정신 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따뜻해졌다고 하시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축하드려요. 멍하니님께서 8개월 아들 독방 육아 중인 소율이 엄마입니다. 남편 사업이 바빠지면서 제가 육아와 집안일을 전담하고 있는데 힘드네요. 독방 육아 말로만 들어봤지 제가 독박을 할 줄이야. 친정 어머니도 도와주실 상황이 안 되시고 그렇다고 아직 어린아이를 기관에 보낼 수도 없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웃었다 울었다 해요. 오늘도 남편은 늦네요. 힘을 주세요. 이 또한 지나가리. 멍하니님 힘내셔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갈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멍하니님의 사연을 읽고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독박이라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우리 함께 듣고 계시는 어머니, 아버님들 우리 멍하니님께 힘 팍팍 드리자고요. 자, 이렇게 우리 아이가 잠든 사이에서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육아 고민, 육아 꿀팁, 정보 지원책 모두 좋고요. 응원하는 사연, 힘들다 이런 말씀도 다 괜찮아요. 저희가 다 응원해 드릴게요. 인스타그램에서 김태은 아나운서 MYPINKPEONY 이렇게 DM 보내주세요. 저희가 응원 드릴게요. 이번 주도 저는 엄청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정말 정신없이 시간이 간다는데 그 말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다시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행복했고 내일은 우리 더 행복할 거예요. 좋은 밤 되세요. 눈 감으면 더욱 선명해지는 게 어떤 말로도 설명이 안 됐어. 유리 위를 혼자서 걸어가 그댈 혹시나 아프게 할까. 내가 여기 있는데 나를 몰라보나요. 너무 보고 싶어 한참 기다렸는데 손이 닿지 않네요. 그냥 멍하니 서 있네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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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odbye.